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백악관 브리핑 독치록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 텐데요. 이 자료가 당신이 주목하시는 현 행정부가 텍사스 홍수라는 비극부터 시작해서요. 복잡한 무역 협상까지 국내 외적으로 쌓여있는 과제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아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같이 핵실을 파헤쳐 보시죠. 네, 맞습니다. 이 브리핑은 단순히 사건 나열이 아니에요. 이걸 넘어서 현행 행정부가 어떤 메시지를 좀 전달하고 싶어 하는지,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서 비판을 예상하고 미리 방어하려 하는지, 이런 걸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창이죠. 오늘 이 내용들이 당신께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숨겨진 맥락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정말 안타까운 텍사스 홍수 소식입니다. 91명의 희생자가 발생했고요. 대통령은 즉시 커 카운티에 중대 재난을 선포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연방 차원의 대규모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죠. 그렇죠. 국토안보부 장관도 현장을 직접 방문했고요. 여기서 근데 좀 흥미로운 점은요. 행정부가 신속한 지원 약속, 이건 당연한 건데 이것과 더불어서 재난 대응 비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반박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 반박이요? 예, 어떤 내용이죠? 네, 그 국립기상청 NWS라고 하죠. 여기서 7월 3일하고 4일에 최소 3시간 전에는 정확한 예보랑 경보를 발령했다. 이런 점하고요. 심지어 관련 사무소 인력까지 추분했다. 이런 걸 시간까지 딱 명시하면서 강조했어요. 아, 시간을 특정해서요? 네, 이건 단순 해명이라기보다는 재난 대응 능력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 이런 걸 미리 좀 차단하려는 약간 계산된 움직임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사실 전달이 아니라 그 안에 정치적인 맥락이 깔려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통령 방문도 피해 복구 상황을 좀 고려해서 금요일로 잠정 조율 중이라고 하고요. 네, 맞아요. 근데 이런 와중에 행정부는 또 다른 성과들을 막 부각하는 모습인데요. 네, 그렇죠. 지난 3주간의 성과다 이러면서 여러 지표를 제시했습니다. 6월 고용이 좋았다, 불법 월경 건수가 역대 최저였다, 이런 국내 지표부터요. 베트남하고 무역협정 맺은 거랑 휘발유 가격이 4년 만에 최저다. 이런 것도 있었죠. 네, 맞아요. 특히 외교 안보 분야 성과를 아주 길게 나열했는데요. 이란 핵능력 제거 작전, 이거 작전명 미드나잇 해머라고 하던데 이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이란 휴전 중재, 루안다 콩고 평화협정, 심지어 파키스탄이 노벨 평화상 추천한 것까지 언급을 했어요. 와, 정말 많네요. 네, 이게 국내 외적으로 상황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많은 일을 해내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려는 듯 보입니다. 정말 숨가쁘게 많은 내용을 담았네요. 이런 성과 발표와 함께 무역 정책에도 좀 변화가 예고됐죠. 그렇습니다. 여러 국가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시점을 원래 7월 9일이었는데 이걸 8월 1일로 연기한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아, 연기요? 네. 근데 동시에 한국하고 일본에는 8월 1일부터 25% 관세를 적용한다. 이런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다고 밝혔죠. 네, 연기한다면서 한국, 일본은 또 바로 적용한다고요? 네. 약 12개국 정도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이런 식의 맞춤형 무역 계획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맞춤형이라는 표현이 참 흥미롭네요. 이게 일괄 적용이 아니라 국가별로 다른 전략을 쓰겠다 이런 건데 미국 노동자와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죠? 네, 그렇죠. 수십 년 동안 이어진 불리한 무역 관행을 바로잡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 나라 상황에 맞춰서 협상력을 좀 극대화하려는 전략인데 앞으로 다른 나라들에는 또 어떤 조건이 제시될지 이걸 좀 주목해야 합니다. 네, 무역 문제 중요하죠. 이거랑 더불어서 중동 문제도 꽤 비중 있게 다뤄졌습니다. 오늘 저녁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하고 만찬이 예정되어 있다고요? 맞습니다. 여러 현안이 논의되겠지만 핵심은 역시 가자지구 전쟁 종식 문제, 그리고 인질 석방 문제겠죠.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지하는 휴전안이 하마스 측에 전달된 상태고요. 미국은 하마스가 이걸 받아들여라 이렇게 강력히 압박하고 있습니다. 아, 압박하고 있군요. 네, 이걸 위해서 위트코프 특사까지 카타르 도하로 보낸다고 하니까요. 지금으로서는 전쟁 이후의 복잡한 계획 이런 것보다는 당장의 휴전 성사에 좀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국제 문제뿐 아니라 국내적으로도 좀 민감한 사안에 대한 입장도 밝혔네요.
그 제프리 앱스타인 사건 관련 조사 결과 말인데요. 아, 네, 그거요. 법무부하고 FBI가 검토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소위 말하는 고객 명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명단이 없다. 네, 백악관은 이게 투명성을 위한 조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도 일부 자료는 너무 민감해서 비공개한다고 덧붙였죠. 과거에 법무장관이 명단을 언급했던 건 어떻게 설명했나요? 아, 그거는 앱스타인 관련 서류 전체를 그냥 지칭했던 거다. 이런 식으로 해명하면서 논란을 좀 마무리 지으려는 의도를 보였습니다. 오늘 브리핑 내용을 쭉 이렇게 들어보니까요. 행정부가 뭐 국내 재난 대응부터 시작해서 경제, 외교, 안보, 또 이런 민감한 조사 결과 발표까지 정말 다방면에 걸쳐서 메시지를 관리하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게 되네요. 정확합니다.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걸 넘어서요. 성과는 막 부각하고 비판은 또 적극적으로 방어하면서 국정 운영의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엿보입니다. 특히 오늘 발표된 그 관세 정책 변화나 중동 해법 모색 같은 거는요. 앞으로 당신의 관심사인 국제 정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변수들이죠. 네, 이 브리핑의 여러 내용 중에서 당신의 시선을 가장 끈 부분은 혹시 어디였나요? 혹은 이 발표들이 앞으로 현실에서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까요? 발표와 현실 사이의 그 간극을 계속 주시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